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4년 만에 우리 채널에 다시 등장한 레인지로버인데요. 이번엔 그 중에서도 스포츠, 럭셔리 SUV를 담당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왜 부자들이 한번 레인지로버를 구매하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차를 선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레인지로버만의 실용성과 감성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그럼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직렬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P360으로 이번 차량은 거의 모든 옵션이 적용된 HSE 트림으로 가격은 1억 5,230만원입니다. 이번 시승 차량을 제공해주신 랜드로버 동대문 정시장의 김상현 주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주인님은 언제나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 만약 여러분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하신다면 3년 동안 무이자에 가까운 0.99%의 금리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도 비슷한 금리로 구매가 가능하니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레인지로버의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젊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요즘 독일 브랜드가 너무 흔한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보라스코 그레이의 색 덕분에 어디서나 눈에 띄죠. 전면부는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면 유리에는 전체적으로 열선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깔끔하면서도 양쪽 끝에 있는 에어 브리더로 고성능 차량임을 보여주죠. 주간 주행등은 더 얇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야간에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오너를 반겨줍니다. 24년식부터는 라이트가 디지털 라이트에서 픽셀 라이트로 변경돼 야간 주행 시 세밀한 라이트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헤드라이트에는 워셔액 분사 기능도 추가됐어요. 그릴은 레인지로버의 얇고 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무광 블랙의 레인지로버 배지가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랜드로버 배지도 있고요. 범퍼 하단부는 좀 더 젊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세륨 그레이로 고급스러움을 살렸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묵직하면서도 루프의 매끄러운 라인과 차량색과 대비되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안정감과 날렵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그릴에서 시작되는 직선이 후면까지 이어져 차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안정된 느낌을 주는데요. 펜더에는 에어 브리더를 추가해 스포츠 SUV다운 포인트를 줬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상황에 맞게 손잡이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식입니다. 키를 가지고 차량에 가까이 가면 그 부분에 도어 손잡이만 나와서 편리하게 열 수 있죠. 잠금 해제를 하면 모든 도어의 손잡이가 동시에 돌출됩니다. 이런 디테일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유리 부분에서는 1열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 주행 중 풍절음을 억제해주고 도어의 길이도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없는 차량 하부까지 덮을 정도로 길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24년식부터는 전동 사이드 스커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탑승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과 밟았을 때 탄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레인지로버라는 글씨까지 새겨져 있죠. 사용하기 싫다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큼직하고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C필러와 매끄러운 루프라인 덕분에 SUV 쿠페 같은 느낌도 주는데 루프라인 끝은 스포일러를 겸하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GPS 수신을 위한 샤크 안테나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룸미러 카메라로 클리어 사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레인지로버 특유의 깔끔한 패밀리 룩을 자랑합니다. 특히 스포츠란 배지 말고는 다른 배지가 없어서 더욱 인상적이에요. U자 모양의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차량에 가까워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해 감성을 자극합니다. 범퍼 하단부는 세륜 그레이로 마감하면서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차량에서 보기 힘든 실제로 뚫려있는 머플러가 인상적이면서 스포츠 럭셔리 SUV란 이름에 어울리게 약간의 배기 소리도 들려줍니다. 휠은 285, 45, 22인치의 세틴 다크 그레이 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의 레드색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실내는 외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게 바로 럭셔리 SUV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데요. 가죽과 금속이 사용된 모든 부분은 호화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물론이고 손이 닿을 때 느껴지는 감촉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24년식에는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 공조기 버튼과 주행 모드 버튼이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수납 공간도 생기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깔끔해졌습니다. 공조기 사용 방법은 예전에 물리 버튼처럼 직관적이진 않지만 드래그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역시 레인지로버 실용성과 디자인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3.1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세미 아닐린 가죽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시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3가지 기본 테마와 3가지 주행 모드 테마를 제공하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정보는 사용 중인 기능에 따라 간략히 표시되며 내비게이션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죠. 다만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일 때는 다른 정보를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린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계기판이 살짝 누워있지만 아주 선명한 화질과 정갈한 테마로 인해 내비게이션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보는데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햅틱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영상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사용 시 뛰어난 화질과 좋은 색 재현율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새로운 OS인 PB 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테마 디자인은 물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공조기, 주행 모드, 음량 변경을 할 때 기본 테마에서 드래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기능에 들어가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기능을 찾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사용할 때 반응이나 애니메이션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역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산 T맵이 설치되어 반가운 부분이지만 터널 진입이나 경로 재탐색 시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최적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주행 중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계기판보다 낮아 시인성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내비게이션 상단에 경로 아이콘이 크게 표시되어 경로 확인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얇은 두께지만 투톤 가죽으로 마감되어 시각적으로나 손으로 잡았을 때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패들 시프트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포츠 주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금속음을 들을 수 있어 마세라티가 떠오르는 스포츠 감성을 만족시켜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은 블랙 하이그로시 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버튼을 사용할 때 피드백이 정확한 편이며 중요한 기능의 경우 LED까지 전등되는 점은 역시 실용성까지 생각하는 레인지 로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알칸타라 재질로 마감된 레버형 디자인으로 실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조작 방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어의 조작 감도가 너무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손으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재질인데요.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의 차량 중에서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준 차량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재질을 보여줍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과 세팅 크롬이 센터 콘솔과 도어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시각적으로는 매우 고급스럽지만 관리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죽은 계기판, 대시보드, 센터 콘솔, 천장 손잡이, 도어 전체에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모두 뛰어난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천장 손잡이까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이래서 고급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버튼들은 대부분 블랙 하이그로시와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작동감도 좋고 시트 조작 버튼에 메모리 기능도 센스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주행 중 어딜 보더라도 저렴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만족한 재질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좌석, 금속 도어 스커프, 알루미늄 페달,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가지의 프리셋과 30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정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센터 페시아보다 도어가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야간 주행을 할 때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적당한 밝기로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어우러져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이드 미러에서 레인지 로버 스포츠 엠블럼을 비춰주고 도어 손잡이에서 라이트가 점등되며 풋등과 도어 라이트가 상당히 밝아 사이드 스커트까지 비춰줘 야간에 탑승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1열 시트는 세미 아닐린 가죽의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1열 시트의 착좌감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쿠션의 두께 보이시나요? 이 정도 쿠션의 두께는 S클래스나 7 시리즈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쿠션을 보여주며 쿠션이 마냥 부드러운 것이 아닌 적당히 단단하여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주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머리 받침대가 기분 좋은 푹신함을 전달하여 진짜 집에 아주 좋은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장시간 탑승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아주 만족할 만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세미 아닐린 가죽이며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유아카 시트를 설치하기에 편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유아카 시트 설치 후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성인 2명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말할 것도 없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준수한 머리 공간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합니다. 센터 터널의 높이도 낮아 3명이 탑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비슷한 차량과 비교하자면 X5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GLE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1열보다 쿠션의 두께가 아주 조금 얇지만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트의 각도를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면서 시트의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를 완벽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받침대의 높이가 몸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높이로 시트에 딱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분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을 고정하는 부분은 부족하여 팔걸이를 사용해야 조금 더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창문은 70% 정도 열려 약간의 답답함이 있지만 2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햇빛 가리개, 파노라마 선루프, 포존 에어 컨디셔너로 편의 사양은 충분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은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대시보드 박스, 2열 암레스트 콘솔, 센터 콘솔이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2열 암레스트 콘솔에는 부직포로 마감되어 잡소리를 억제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찻도박이 광자신 있어를 사용해 보세요. 한번 사용으로 8주간 비딩, 슬릭감,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메모리 시트, 1열 조수석 조절 기능,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서포트 클로징, 스티어링 휠 열선, 냉장고, 포존 에어 컨디셔너, 공기청정 기능,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메르디안 3D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편의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주행 속도는 40km에서 작동하고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이빔이 꺼집니다. 밝길은 정말 훌륭해서 상하 좌우를 골고루 밝혀줍니다. 다른 차량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만 LED를 조절하고 나머지는 하이빔을 유지해 라이트 밝기는 물론 감성까지 만족하였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그렇습니다. 차량 인식은 무난한 편으로 차간 거리를 최대의 멀리로 설정했음에도 정차 중인 차량은 인식하지 못해 제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빨리 인식해서 정체 구간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차로 유지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차로 유지 기능은 국도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다가도 경고음도 없이 바로 중지가 돼버려 전방 주시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램프에서는 아예 작동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도 간혹 차선을 잃지 못해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있는 만큼 주행보조 기능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토홀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작동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화질이 선명하지만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주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잘 표시해주지만 T맵을 사용해도 과속 카메라는 표시되지 않더라고요. 통풍 시트는 정말 시원하여 수입차 중에서도 탑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 컨디셔너는 각 좌석마다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지원합니다. 냉장고는 꽤 큰 크기와 약 3도씨의 온도를 자랑하여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냉장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 있다면 컴프레셔 소리가 작긴 하지만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매우 큰 크기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6대4 시트 정동 폴딩과 트렁크 높이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공간은 830리터로 동급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 길이 130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860리터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평탄화가 약간 부족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인 2명이 충분히 차박할 만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 12V 시가잭, 하단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현존하는 브랜드 중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화질은 주변의 글씨나 도로의 상태가 보일 정도로 매우 좋고 다양한 화각과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차 중 벽에 가까워지면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다고 표시해주는 세시밤도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 앞바퀴 양옆을 벌 수 있는 기능을 꽤 높은 속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차의 큰 크기가 부담스러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라운드 뷰 사용 중에도 투명 보닛 기능으로 차량 하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디테일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어라운드 뷰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3.1인치 디스플레이를 12인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르디안 3D 오디오 시스템은 825W의 출력으로 18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장은 고음, 저음, 서브우퍼, 스테레오, 메르디안 스테레오, 메르디안 3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렬 창장에도 스피커가 추가되어 있고 음량에 따라 음질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음 중심의 세팅이지만 음량을 높이면 고음이 확 살아나면서 가수의 목소리는 가운데, 악기 소리는 귀 옆과 뒤에서 들려 정말 콘서트장에서 혼자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입체감 하나는 메르디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자, 이제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데일리성과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것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